이제는 청소년 눈으로 바라본 세월호 사고, 청소년들의 당사자들 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익산에는 10여 개 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미디어자 고등학교 학생회 부회장이죠. 익산 고교생연합회 멤버인데요. 이 친구들이 이런 걸 기획해서 하는 청소년들 스스로 만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는 익산 지역 모임입니다. 정성화 학생 나와서 원래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토론 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그 다음 또 설문조사가 있고 해서 하니까 우리 성화 학생 나와서 편안하게 원고 읽어도 되고요.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정성화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세월호 사고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이비여자 고등학교 ISA 정성화입니다. 수학여행 기쁨으로 설레이던 제 또래 친구들은 다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꽃처럼 아름다운 학창시절을 다시 보내지 못한다는 게 정말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 사고의 문제점을 세상에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잊지 않길 바라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이 사고를 조사하다 보니 정말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발표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정리해보자면 맨 처음 제주의 경우는 세월호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상 상황에 대해 연락은 계속하였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원고 학생이 학부모님으로부터 신고 접수를 받았고 아침 9시 40분경부터 구조선비 민간 어선의 구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낮아진 수온과 내리치는 비, 높은 파도 때문에 수색 작업은 나가게 되고요. 결국 대형 해상 크레인의 투입으로 구조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고 현재 구조자 174명, 사망자 285명, 실종자는 19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세월호 사고의 정리를 해봤고요. 문제점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서 문제가 될 것은 분명 사고 발생은 아침이었고 해경의 신속하고 빠른 대처가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부의 명령이 떨어지질 않았다며 많은 아이들이 구조의 손길을 기다릴 때 도대체 무슨 대책을 세웠던 것인지 상부의 명령이 아이들의 생명보다 중요했던 것인지 전 아직도 의문이 듭니다. 정부의 신속하지 못한 대처를 보여주는 건 처음에 중앙대책본부에서 구조 368명, 사망 2명을 발표하였다가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되지도 않고 알려진 오보로 밝혀지면서 탑승자 459명, 구조 164명, 사망 3명, 실종자 292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정확한 사태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고 상부의 보고와 정부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결국 첫째 날 구조활동을 했음에도 돌아온 생존자는 없었고 구조율은 0%에 달했습니다. 또한 진도체육관에서도 현장 해경 측은 부모님들 쪽에 제대로 된 정보 전달 또한 하지 않았고요. 신속한 구조 상황을 들어야 할 부모님들은 대피소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며 바다에 갇혀있는 자식들을 어서 보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애통할까요? 구조 둘째 날엔 뉴스에서 화려한 수색작전이 펼쳐졌다는 보도를 하였지만 탈출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구조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경은 구조하겠다면 들어가겠다는 언딘을 막지 않았고 다이빙벨의 투입을 막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언딘이라는 특정 민간 구조 업체와의 사고 책임자 청해진해운과의 계약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청해진해운 측에게 언딘이라는 특정 구조 업체와의 계약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부와 특정 민간 업체 간에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25일 대전의 해경은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이종희 대표를 포함한 민간 잠수사와 다이빙벨의 수색 작업에 투입하였다고 합니다. 다이빙벨의 투입을 언론에서는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요. 다이빙벨이 결국에는 구조를 다 하지 못했다는 언론만 들끓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언론 보도를 왜곡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직업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가요? 많은 배우신 분들이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지셨더라면 이렇게 사람 살리는 일보다 돈 계약을 중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건가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장관, 총리, 대통령은 나중에서야 진도 체육관을 방문하였는데 모든 것을 지원해주겠다,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남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조 셋째 날 중앙대책본부에게 현재 진행 상황을 물어보자 우리도 뉴스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하였는데요. 중앙대책본부란 24시간 재난 상황을 파악하고 유사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만들어진 본부인데도 얼마나 구조에 대해 적극적이지도 못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자면 세월호 사고에서 잊혀진 일반인 희생자들입니다. 사고 초기에 임시 분향소에 영정이 안치되지도 못했고요. 각자 애틋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 정말 많았는데 일반인 희생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 알겠지만 환갑 저축 여행을 떠났다가 변에다가 초등학교 동창생들, 용돈을 벌겠다며 탑승했다가 숨진 아르바이트생들. 이 아르바이트생들은 아예 구조자 명단에 오르지도 못했고요. 청해진 회원 측에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장례비 지원을 거부까지 하였습니다. 자기들은 정작 크나큰 안전 규정을 어기면서 대형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장례비 규정을 운운하는 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 문제점은 단원고 학생의 애도뿐만 아니라 일반인 희생자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고를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보면 남영호 침몰사고, 서해 해리호 침몰사고, 삼풍백화점 참사, 오늘날 세월호 침몰사고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를 빨리 무마시키려고 하고 가라앉히려고 했지 올바른 사고 대책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헌법에 대해 배우는데요. 헌법 제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과연 이게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안전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을 위한 것이라며 시험, 방과 후 학습, 야간 자율학습 등 주입식 교육에만 열어를 냈지 정작 안전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수학여행이라든지 체험학습 때는 그냥 버스에 타면 안전벨트 잘 착용해주세요 라는 말 외에 배에 탔을 때 안전수칙, 비상 상황에 대처한 안전교육 등 실질적인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은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엔 학생들의 안전 불감증을 초래하였고 앉아서 공부하는 교육에 열을 올리기보단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생존을 위한 교육이 마련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앉아서 듣는 청강식 교육을 해왔는데 이 사고를 계기로 저는 CPR이라든지 긴급 전화번호, 119, 112 이런 거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움직이면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언론 보도의 왜곡인데요.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왜 언론은 감추려고만 하는 것인지, 제대로 된 구조 현황, 정부에 대한 시위, 현지 진도 체육과 상황이라든지 공중파 3사 방송사에서는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자신이 한 망언으로 사퇴를 하고 사퇴로 인한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KBS 인사보도의 개입을 폭로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언론에 개입한 적이 없었고 KBS 사장 기라령은 청와대에 개입이 없었다며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흐지부지하게 넘어갔는데요. 수업 시간에 저희는 언론은 정치 권력이나 특정 집단의 간섭이나 압력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언론의 자유 보장을 배웠고, 언론은 객관적인 정보의 책임,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의 책임, 보도에 대한 책임, 언론은 항상 책임이 막중하고 국민을 대표하여 여론의 정보를 전달하고 정책을 비판, 감시하며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과연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왜 수업 시간에 현실과 다른 이상을 배워야 하는지 청소년의 입장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고를 통해 느낀 점은 첫 번째, 더 이상의 희생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많은 문제점들이 바뀌고 또 다시 같은 사고,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서라도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안일한 태도인지 잘 알기에 이 사고를 계기로라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론과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판이나 비난이 아니에요. 비판입니다. 저는 그동안 쌓여있던 언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깨져버렸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 정부에 대해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대통령이라면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처럼 자신을 대표자로 뽑고 믿고 따르는 국민 300명을 잃었다면 정말 슬퍼해야 하고 애도의 뜻을 보내야 하는데 이 사고가 있은 지 34일 만에 대국민 담화에서 사과를 했다는 게 또한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써넘기고 핵심은 국정원, 안전처, 국가안보실 등의 책임인데도 언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경, 안행부, 해수부 등의 책임으로 전가한 것이 한나라의 대통령, 리더로서의 처신일지가 의문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입장으로서 언론과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들이 바꿔나가야 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얼마나 무섭고 이렇게 슬픈 결과를 초래한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부, 국가, 대한민국은 그 배 안에 있던 300명의 국민을 배신한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가만히 있던 이유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우리 꼭 구조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방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민을 배신하는 정부를 믿으며 어떻게 살기로 대한민국을 꿈꾸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저항하기 위해 저 또한 이 자리에 섰고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이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의 인식이 바뀌어지면서 이 사회에 진출하였을 때 지금 흔히들 말하는 무능력한 배운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배운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의식이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희생자들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청소년들분들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업을 갖는 것도 물론 좋지요. 그렇지만 나의 꿈에 대해, 나의 진로에 대해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을 배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고는 저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제기될 문제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들이 바꿔나가야 할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 사고를 조사하게 되면서 정말 제가 아니란 사람이었구나, 안전불감증은 우리가 겪고 있던 문제였구나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와 언론에 대한 불신과 분노도 생겨났고요. 청소년의 입장으로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다른 세계의 정보를 배웠었나 싶을 만큼 교과서와 수업 시간엔 현실과 괴리되는 내용을 배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지 의문이 드는 배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될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